화려하고 커다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이 여성의 이름은 사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빈 박스인데 그걸 배송하겠다고 트럭에 싣고 있는 그녀. 지금부터 트럭걸 사야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야는 자기 동네에서 미녀 트럭 기사로 꽤나 유명한 존재입니다. 이런 미모 덕분에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소개가 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야를 인터뷰하고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야는 이런 인터뷰를 허락한 적이 없었죠. 이 인터뷰는 나이 많은 꼰대 트럭 기사 아저씨가 자기 트럭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야의 허락도 없이 지 멋대로 잡은 인터뷰였습니다. 女の子もなトラックドライバーを仕事に選んでるってアピールして人手不足解消に一役 하여간 꼰대들이란 確かに若くて可愛いいい宣伝になるねまずはメイン企画としてドライビングテクニックを披露していた 꼰대 아저씨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기자들을 태우고 운전 실력을 선보이려는 사야. いい仕事しろよ 이때 기자랍시고 시간 개념도 없이 지각을 하는 또 다른 기자가 나타납니다. 늦게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칸에 타게 되는 이 기자. お前さんは荷台だしっかり捕まってろよ 사야는 원치 않는 인터뷰에 빡친 나머지 기자들의 안전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운전을 아주 개같이 합니다. 사야, 얼른 멈춰서야. 아이고 재밌다. 죄송합니다. 사실 사야는 고삐릴 때 카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한 경력으로 트럭 운전사가 된 거였죠. 인터뷰하러 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기자들.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이를 보고 비아냥거리며 비웃는 악마 같은 운전기사들. 다행히도 짐칸에 탔던 기자는 아직 살아있었네요. 吐くんだったら降りてからしてくれもう汚ねえなもう今日はすいません私運転荒くて 다른 기자들도 인터뷰를 못했는데 짐칸에 탔다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떼쓰는 이 기자. じゃあ 허락은 사야가 해야 하는데 또 지멋대로 흔쾌히 허락을 하는 꼰대 아저씨.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던데 밥 먹는 모습을 찍어대는 기자놈. 심지어 사야는 자기 인터뷰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옆에 꼰대 아저씨가 인터뷰를 가로챕니다. 一回優勝してからは次は勝てなかったそうだったんですね勝てなくなりゃ金も動かなくなる厳しいもんだ 기분 잡쳐버린 사야는 기자와 단둘이 다른 식당에서 다시 인터뷰를 하려고 하죠. うわー美味しそうで二人は付き合ってんの 하지만 식당 아줌마의 오지랖 때문에 또 인터뷰를 못하고 맙니다. 기자놈은 하라는 사야의 인터뷰는 안 하고 난데없이 식당 아줌마를 인터뷰합니다. 本当に美味しい旦那さんはご機嫌ですね出稼ぎみたいなもんだから彼は食べないわ 그리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버리는 기자놈. 이 와중에 이 영화는 주인공인 사야를 놔두고 꼰대 아저씨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最近目がかすんじまってしょうがねえんだ 난데없이 눈이 침침하다는 이 아저씨. 今日は早く帰って寝るかなおい 이 정도면 침침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수준 아닌가요? ギャグだよギャグお前らツッコミが甘えんだ鉄おめえ笑いすぎだなあ今の笑えるか 이 영화가 장난 같은데. 그날 저녁 もしもし 눈이 침침한 꼰대 아저씨는 결국 사고가 납니다. 怪我 그것도 트럭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느닷없이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네요. 심지어 아저씨는 별거 중이라서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점점 출연 분량이 없어지는 사야는 출연 분량 확보를 위해서 이 아저씨의 와이프를 알고 있다고 나대기 시작합니다. 別居中の奥さんの居場所 그 와이프는 바로 앞서 인터뷰를 망친 식당의 아줌마였죠. 皆さんご心配おかけして 인터뷰도 망치고 영화의 스토리도 망치고
아니, 근데 이것들은 왜 여기 와서 밥을 처먹고 있는 걸까요? 밥 잘 먹고 배부른 이것들은 지들 멋대로 꼰대 아저씨를 은퇴시켜 버립니다. 引退か。おっちゃん、お疲れ様。お疲れ様でした。 인터뷰를 못하게 한 꼰대 아저씨가 사라지자 기자놈은 다시 인터뷰를 한답시고 사야를 꼬시려고 합니다. 写真家目指してたんだ 사진 작가가 꿈이었다면서 그녀의 몸 사진을 찍어보자며 개수작을 부리는 기자놈. ラインからバストサイズまで全て見えてくるんだやだ 기자의 이 꼬라지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감독은 또다시 맥락 없는 이상한 스토리를 선보입니다. 그건 바로 다른 트럭 운전기사를 투입시켜서 운전 중 난데없는 아픔을 호소하는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뻔한 스토리처럼 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뻘짓거리 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용서를 구하는 기자놈과 그 옆에 사야. それって、ちょっとごめんもしもしマリが生理痛がひどいらしくてさマリさんがは諦めてマリを病院に連れて行きたい 기자놈과 함께 있기 싫은 사야는 냉큼 자기가 대신 배달을 하겠다고 하고 드럽게 눈치 없는 기자는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네요. 一緒に行くよ。 기자놈이 너무나도 싫은 사야는 목숨이 위험하다는 뭔 말도 안 되는 드립을 펼칩니다. 本当に？ 결국 기자와 함께 다른 동료가 있는 곳에 도착한 사야. おい、マリ。マリさん安心してとにかくマリさんは病院に行く 아니, 그냥 구급차를 부르고 끝낼 것이지 이들은 수작업으로 배달할 박스를 사야의 차로 옮깁니다. あとはわかったよ。 이제 아픈 동료는 병원으로, 사야는 목숨 건 배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길을 모르면 내비를 켜고 갈 것이지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참 손이 많이 가는 이것들. ただいま加納山のふもと戸張工業に向け通過中。この先、最適ルートを知っている方、お願いします。こちら黒龍丸まず県道22号にそれた方がいいな了解。気ぃつけろ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矢場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무전 하나에 대체 왜 이런 똥폼을 잡는 걸까요? 22号線で検問発見どうぞわかりました。迂回します。 아니, 검문이 있다고 돌아간다니 아마도 사야는 무면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먼 길을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들. 가는 길이 심심한지 트럭에게 미안하다고 대화를 시도하는 그녀는 진정 또라이인가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더 부각시켜주고자 모든 동료들은 함께 나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냥 내비를 켜고 가면 될걸. 대체 이것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こういう時は 하다하다 식당 아줌마까지 나서서 도와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니, 큰 지도 말고 작은 내비를 켜라고. これでもトラック野郎の元女房だからこの仕事は完遂します 누가 보면 극비리에 무슨 핵무기라도 옮기는 줄 알겠네요. おいあとほとんど下りだ間に合うぞ油断しちゃダメよさや 식당 아줌마는 대체 뭘 방심하지 말라는 걸까요? 심지어 이 둘에게도 큰 지도는 있었습니다. 지도를 놔두고 동료들의 말만 듣고 먼 길을 돌아 밤이 될 때까지 운전을 하고 있는 사야.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ございます。お願いします 間に合った。 누가 봐도 늦었는데 안 늦었다고 개수작을 부리는 기자놈. 이렇게 영화가 끝났으면 좋으련만 집으로 가는 도중 그만 기름이 떨어지고 맙니다. え、何？ガソリンがない。え、マジか。 결국 트럭은 멈춰서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때 사야는 함께 고생해준 기자놈에게 밑도 끝도 없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あなたのことが 사진 한번 찍자고 할 때는 거부하더만 이 상황이 얼탱이가 없는 기자놈. 다음날 기름이 없으면 보험을 부를 것이지 다른 트럭이 와서 사야의 트럭을 줄 하나로 끌고 가고 영화는 정말 근본 없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싸 가오리의 리뷰를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 이 영화는 2016년도에 만들어진 트럭걸 사야라는 영화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개연성과 되지도 않는 감동을 넣고자
영화 후반부의 쥐어짠 스토리가 이 영화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트럭에 미쳐있는 일본에서도 이 영화는 개봉하지 못했고 곧바로 DVD로 직행, 한국에서 한 배급사가 수입해와서 IPTV에서 잠깐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영화가 너무 허접해서 영화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고 이 트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식 명칭은 데콜레이티드 트럭, 한국말로 하면 장식 트럭 정도 되겠네요. 일본에서는 약식으로 데코토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데코토라의 원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예전에 폭주족 출신의 여성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썰이 있는데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으로 트럭 장식을 하는 게 조금은 말이 안 되고 일본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바닷가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닷가의 염분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고자 스테인리스 판에 리벳을 박은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화 처리된 스테인리스 강판은 독특한 광택과 질감으로 인해서 데코토라의 기본적인 재료가 되었죠. 한국보다 차량 개조에 대해서 관대한 일본이지만 데코토라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대형 트럭커들에겐 자신의 트럭이 단순히 자동차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자는 집, 직장, 재산 목록 1호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를 많이 묵인하는 추세였지만 지금은 각종 사고의 위험 때문에 단속도 활발해지고 많은 운송기업들이 공장이나 물류창고에 이런 데코토라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데코토라가 점차 줄어들다 보니 애호가들을 위한 데코토라 프라모델, 게임, 영화 같은 작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근데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어 놨네요. 사실 애호가들은 영화의 스토리보단 영화에 나온 데코토라 자체를 보는 편입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개조를 했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머플러 소리만으로도 8기통인지 12기통인지 알아낼 정도라고 하네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데코토라가 이미 문화로 자리 잡은 지금 일본 전국운송협회에서는 이걸 적극 이용해야 한다면서 여성 트럭커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트럭 영화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그나마 요즘에는 점점 업계 이미지도 좋아지고 남녀평등 사회 공헌도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은 일반 주부나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더럽게 재미없는 영화에 주인공의 더럽게 못한 연기 때문에 완전 폭망한 영화, 이걸 리뷰한 제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고 느낀 영화 트럭걸 사야였습니다.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싸 가오리!